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입수한 정보 그대로 사진 찍어서 보내줬는데요. 상당히 이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광개토 대항함이 왜 출동했는지는 아마 잘 알 겁니다. 우선 광개토 대항 북한에서 조사 기록이 나오기 전에 먼저 일지가 있습니다. 우리 언론들에서 모두 발표하면서 일본을 맹비난했죠. 그때 당시 우리 언론들이 엄청 비난했죠. 이거 이제 서울경제에서 이거 뉴스에 실었던 내용인데요. 일본하고는 동맹을 하지만 한미일 군사 동맹의 틀 안에서 우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군사 협력 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북한이 우리를 침공한다면 우리를 도와주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이죠. 왜냐하면 일본이 도와줘야 일본 내 자국에 있는 미국의 군수품이라든가 최첨단 전략 자산들이 모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 후방 지원을 바로 일본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일본 초계기에 광개토 대함이 이 문재인 시절에 바로 이 레이더로 조준했다는 것은 이게 엄청난 일이죠. 일본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적군도 아닌데 거기다 꼭 레이더를 조준해야 되냐. 이 레이더라는 것은 그냥 조준한 것이 아니라 이 광개토 대함이라는 것은 이지스 미사일 체계를 가진 이지수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최신의 이 군함인데 미사일이 장착된 레이더로 해서 스위치만 누르면 레이더에 조준된 그 물체를 향해서 미사일이 발사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일본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쓰는 듯한 기사들이 그때 연이어 나왔습니다. 12월 20일 일지입니다. 1, 2, 3, 4, 5까지 했는데 그때 서울경제가 발표한 기사 내용인데요. 12월 20일 광개토 대항함 동해에서 북한 오선 1척의 전환 신고를 받고 출동. 선박 수색을 위해 매뉴얼대로 항해용 레이더, 사격 통제 레이더, 북한 선박을 찾기 위해서 했다는데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 인근 해옥 상공으로 빠르게 접근. 해상자위대가요. 광개토 대항함 빠르게 접근하는 일본 초계기 식별위에 영상 촬영용 광학 카메라 작동. 광학 카메라 작동 시 스티어 추적 레이더 함께 작동이라고 했습니다. 레이더 작동 아니라면 아니니까. 단 초계기를 향해 빔 방사하지 않음. 1. 해상자위대 초계기 광개토 대항함 위로 위협 비행. 한국 측 전환 선박을 탐색하기 위한 인도주의적 작전을 했다고 설명. 일본 정부와 언론 4월 연속 우리 해군 함정이 당시 공격용 화기 관제 레이더를 작동했다고 불만 표시. 이거 일본 언론들이 했겠죠. 사격용 통제 레이더면 이거는 미사일 레이더를 겨눴다는 건데, 자, 그럼 왜 여기에 갔냐? 우리 용해가 아니라 동해 공해상에서 벌어진 일인데 왜 광개토 대항함이 북한 전환 선박이 어떤 선박인지도 말 안 하고, 자, 전환을 당했으면 전환 신호를 보내왔다면 공해상에까지 나가서 전환 신호를 받고 출동했다고요? 공해상까지? 그 수백 킬로가 되겠는데, 자, 그 수백 킬로를 공해상까지 가서 전환당했다면 표류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저는 그 이후에 그 선박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국제적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우리 항에 데려다가 치료를 해주거나 다친 사람이 없는지, 왜 표류했는지, 엔진이 꺼졌으니까 표류했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데려다 수리해 주든지 그런 이야기가 신뢰가 많았죠. 특히 서해에서 오업을 하던 이 북한 오선들이 우리 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우리 해군에 걸려서 해군이 그쪽에서 전환 신호를 받아서 해군이 가서 구원해 준 것이 아니라 우리 해군의 그 경비 수역 지역으로 또 내려왔기 때문에 그들을 보면은 납포해서 들어와서 우리 항에 와서 치료도 해주고, 그리고 물어봅니다. 북한은 돌아가겠냐? 한국에 남겠냐? 돌아가겠다는 사람은 돌아를 보냈고 남겠다는 사람은 남게 해줬습니다. 그런 신뢰가 수십 차례 있죠. 또 이 인진강에서 또 내려왔던, 강화도로 또 내려왔던 그 오선 몇 명 중에서도 한두 명 남겠다고 해서 남나고 가겠다는 사람만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물론 다 보수 정권 때 그렇게 했지만 표류되던 전원 선박을 거기까지 정말 인도적 차원에서 갔다면 우리 항해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가 구원했다면 해고 와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순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냥 북한의 전환 선박을 구원해 주러 갔다. 이거 외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를 저는 뉴스에 통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 이후 신문사도 모든 언론 활동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일본 측과 조우하고 레이더를 조준하고 일본 초계기가 낮게 떴다는 이런 걸로만 뉴스를 흘러보냈죠. 그런데 저는 얼마 전, 한 며칠 안 됐습니다. 한 4일 전에 이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대로 읽을게요. 2019년 1월 22일 일본 남조선 군사 분쟁과 관련한 조선 측 선박과 선원 4명에 관한 조사. 이 언론 보도에 의하면 12월 20일 날입니다. 북한에서 조사 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모든 사건은 조선이죠. 조선정부. 우리와 남조선 문재인 정부 간의 서로 간 소통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으로 확인되었다. 2018년 5월부터 12월 사이 호위사령부 내부 검열조 조선노동당 고멸을 받았습니다. 고멸과에 장룡을 비롯한 군관들이 99명이 체포되어 출직되거나 일부 총살되었다. 호위국사나 동양무역 총사장과 내부 핵심 연관자들이 모두 총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거 어떻게 되냐? 저도 이 내용을 들었는데 2018년도 5월 달에 조사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2017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제3국에서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이 태국에서 활동하던 동양무역회사 총사장을 비롯한 그리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던 호위사령부 외화벌이 담당 부사령관 그리고 그 재정국장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이 체포됐고 이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호위사령관 윤종린. 호위사령부 정치위원 이거 뭐 지금까지 호위사령부 정치위원 이름 나온 적 한 번도 없었는데 김성독이 모두 체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해외에서 활동하던 이 동양무역회사 총사장 이 장군 이 대좌 내지 소장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약 준장 정도가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바로 제3국 제가 어느 나라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을 할 겁니다. 요새는 뭐 모사두니 뭐 미중앙정복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추측이 막히겠는데 제3국의 이 정보기관과 밀접히 연관하여 김정은 암살 작전을 시작하였다. 암살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출돼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 조사를 당하게 되자 동양무역총회사 연계자들이 총살당하고 동양무역총회사 사장과 내부 관계자들이 모두 끌려가 조사를 받고 있을 때였다. 김정은 암살을 위한 외부 테러 조직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제3국 모사드나 미중앙정복이라고 하나 외부 테러 조직과 연계된 호위사령부 내부의 적들을 족발하기 위한 대대적인 고멸 사업이었다. 고멸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동양무역총회사 직속 수산기지 핵심 간부와 도주한 간부 4명이 중앙당 8과 조사부의 체포 명령이 떨어지자 이거 중앙당 조직지도부에서 고멸을 내려가서 이 명령이 떨어지자 급히 공해상으로 빠져나가 일본으로 도주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에는 잔당들이 이건 북한에서는 조사가 그렇게 하지 뭐 애국자하고는 안 하죠. 반당 잔당들이 해상 도주를 계획하고 있는 정보들이 입수되면서 해상 경계령을 강화했고 철저하게 도주를 막았지만 4명을 놓치고 말았다. 남조선으로 이 도주는 당시 문재인과 김정은 간의 신뢰가 다시 송환이 두려워 강제 송환될 우려가 있었으므로 일본으로 가려고 했다. 중앙당 조사가 막바지에 들어가면서 하부 조직으로 체포가 시작되자 내부 연락을 받은 4명이 도주했던 것이다. 그 도주가 어디로 갔냐? 바로 공해상으로 나가다가 지금 일본으로 도주하는데 이제 망명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 외에도 이 사건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도주하다 체포되어 수십 명이 총살되는 사건이 있었다. 조선선발 표류이 있다고 하면서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권에게 구조해 넘겨줄 것을 요구했으며 문재인 정권은 군함까지 동원해 그들을 체포하여 이유를 묻지도 따지도 조사도 하지 않고 조선 측에 인계해 주었다. 3명의 호위사령부 소속 동양무역의 간부는 조사 후 총살되었다. 여러분 그러면 이걸 누가 했냐고 또 나와 있습니다. 이 한 라인이 설치됐다는 건 여러분들 알 겁니다. 이게 2018년도 12월 20일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2018년대는 김정은과 문재인이 3번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첫 번째 정상회담이 있을 때 USB까지 넘겨준 상황이었습니다. 그 USB에도 뭐가 담겨 있다는 내용이 이제 조만간 밝혀질 겁니다. 이 무서운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리고 9.19 합의, 문재인이가 수많은 사람들을 수백 명을 데리고 북한을 방문했고 심지어 백두산 천지까지 올라갔던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그 어느 역대 대통령들도 해보지 못한 5월 1일 경기장이라고 하는 가장 30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가장 큰 북한에서 큰 이 5월 1일 경기장에 군중들 수십만 명을 모아놓고 문재인에게 연설까지 시킨 겁니다. 이렇게 김정은과 이 문재인은 철저하게 결탁되어 있었고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겁니다. 그 USB 때문에 이제 문제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USB에 그냥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들어가 있다면 왜 발표를 하지 못하고 대통령 기록관 왜 남겨놨을까요? 제가 말씀드리자는 것은 그거는 터치하고라도 이렇게 12월이면 바로 9.19 회담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문재인과 김정은 간에 한 라인이 설치됐고 이 한 라인을 직접 연결한 것은 문재인과 김정은이도 직접 전화 통화한 것은 이미
언젠가 발표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이 핫라인을 가장 많이 사용한 사람이 북한에서는 김여정과 이선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서훈과 안보실장 했던 정우영이라고 합니다. 수시로 통했는데 이 체포해서 넘겨줄 것도 요청한 것도 이 핫라인을 통해서 요청했다고 조사 기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무런 죄도 없는 박근혜 전 대통령, 먼지를 털다 하다 못해 단 한 푼의 돈도 먹지 않았는데 최순실이 그 무슨 스포츠 체육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것 또한 뇌물로 규정해서 감옥에 보낸 이 문재인.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 보복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그리고 그 측근들 300여 명을 조사를 해서 억지로 감옥에 보낸 이 문재인. 김정은에게는 그렇게 아부아첨하면서 심지어 망명하는 중요 인사들을 체포해서 넘기라고 하니까 우리 광개토 대한함까지 만약시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이건 국방부에서도 알만한 일인데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런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진위를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장선이 바로 탈북 청년 5민 2명을 머리에 싸매고 북한의 김정은에게 넘겨준 이 문재인의 천인공노할 이 만행도 이 연장선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전 세계에서 이 히틀러도 감히 생각지 못한 이런 일을 감행한 이 문재인.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사항을 진위 여부를 따지고 반드시 이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아니면 정보가 맞는지 이런 사실이 실제로 있었는지 전환됐다면 전환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신원을 파악하고 그 사람들을 조사해 봤는지도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그때 당시 국방장관 이거 정말 무서운 일이 진행된 겁니다. 이거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나라를 팔아먹는 것보다 더한 국정 파괴를 국가 파괴와 같은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는 것 저 문제는 알아야 됩니다. 나는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 이 정보와 관련하여 직접 요청드립니다. 반드시 국방부에서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공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을 가지고도 문재인을 얼마든지 고발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국방부는 얼마든지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국방부입니다. 반드시 이것은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USB도 마찬가지입니다. USB도 김정은에 몰래 넘겨줬다가 넘겨준다는 이야기도 없다가 넘겨주고 나서 그때 잠깐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도 공개 못할 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던 철도를 건설해주던 도로를 건설해주고 항만을 건설해주는 것은 우리 국민 혈세로 하기 때문에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문재인이가 자기가 벌어서 건설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국민의 동의도 얻기 전에 김정은에게 그런 신한반도 경제구상 거기에 무엇이 담겼고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원해주기로 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그 알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그것이 실현됐다면 미국에서 강력히 막지 않고 그것을 승인해줬다면 지금 엄청난 국민 혈세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막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즉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때문에 절대 고금이나 이런 돈이나 또 이 철강제나 이런 장비나 이런 것도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비를 맞춰주고 아부아춤을 하기 위해서 철도 연결식 착공식을 가졌던 것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착공식이라는 것은 공사를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 그걸 끝을 보는 것이 착공식인데 얼마나 급했으면 착공식부터 했을까요? 그리고 미국에 착공식을 했으니 동의를 구해서 북한의 철도, 이 경의선을 건설해 주려고 했던 이 문재인. 오늘 우리 경제가 지금 추락하고 있는 이것은 5년 동안 경제를 파국으로 몰아간 전 정부의 큰 잘못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말 이거 청천벽력과 같은 이런 일이 대한민국 그것도 김정은 조계 수장과 이런 이야기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